보통 집 근처 부동산 가가지고 중개에 맡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맡기면 충분한 줄 아는데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연락 절대 안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연락이 없길래 주변 물건 한번 봤더니 바로 옆 물건이 최근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사실 내 물건이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그 이유는 이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의 부동산을 중개에 맡겼을 때 10배 더 빨리 팔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부동산 믿고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딱 3가지만 하세요. 부동산에 중개를 맡긴 적 있다면 다들 알 겁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은 뭔가 그냥 느긋해 보입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뭐 손님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또 반대로 손님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감정을 죽이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내 물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극이 필요합니다. 즉, 홍보할 이유를 줘야 돼요. 사실 이 물건 거래하는 거는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그 가치가 있어야지 움직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 나에게 이득이 된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움직인다고요.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들은 이미 수많은 고객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거래를 하는 이들은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곳인데 상대방을 바로 믿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확신을 줘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확신은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거래가 되는가. 가장 먼저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는 이 확신을 줘야 돼요. 갑자기 찾아가서 1억짜리 물건을 2억에 팔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또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집을 팔아달라고 하면은 찾는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이런 거래가 어려운 물건을 그냥 중개에 맡기면 당연히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는 그 확신을 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사서 거래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이 가격이 가치가 있다는 걸 납득시켜야 돼요. 저는 주로 2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먼저 투자에 대한 열린 마인드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마 이 물건을 사기 전에 발품을 팔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을 한번 방문했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 투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인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 내 물건이 거래가 된다면 정말 돈이 된다는 그 확신을 갖고 협조를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어렵게 뭐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이 이미 납득한 상태의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았다면 꼭 물건을 이분들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함정도 있어요. 투자 전문 또는 투자 컨설팅이라는 그런 간판을 달아둔 그런 부동산도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이 뭔가 더 전문적이고 투자에 대한 이해가 잘 된 분들 같은데 사실 더 꽉 막힌 꼰대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그 자신만의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의 투자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훈수를 둡니다. 왜냐면 그들만의 그 기준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잘 안 들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똥은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찾는 겁니다. 대부분 그 지역의 부동산만 거래가 되는 줄 아는데 이건 사실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동네의 부동산은 아까 말한 투자 전문 부동산처럼 그들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동네는 딱 얼마다 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봤던 그 가격만 믿고 있다 보니까 다른 가격을 제시하면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편견 없이 물건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설명만 잘하면은 그 가치를 인정한 고객은 거래를 합니다. 실제로 이 거래를 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저 자금 대비 만족할 물건을 찾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옆동이나 옆 구에서 물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 이 물건을 찾는 손님은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이사 올 예정이거나 인근에 더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떨어졌지만 진짜 좋은 조건의 물건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라는 말에 당연히 관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해보면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서 제 물건을 찾아온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럼 두 번째, 돈이 되는가? 결국 이 부동산이 우리와 거래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거래하는 게 돈이 된다는 걸 납득시켜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돈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원래 받을 정도보다 조금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비는 법적 상정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딱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월세 거래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중개비가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10만 원이라도 더 드린다고 약속을 한다면 충분히 더 노력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 물건을 소개하고 중개하는 게 귀찮고 바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부동산은 공동중개라는 거래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그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이죠. 실제로 그 물건의 중개를 따낸 부동산이 조금 더 그 수수료를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뭔가 일부를 나눠서 줘야 되니까 이게 아깝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수료 외에 어떤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런 분들은 다른 부동산에 소개해줘가지고 공동중개로 수수료를 나눠도 혼자 한 것과 비슷한 그 중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변 부동산과 함께 중개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 중개비를 나누는 게 아까워서 공동 중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별도의 보상금이 있다면 그냥 내가 아는 더 잘 소개해주는 부동산에 그냥 맡겨가지고 거래만 일으킬 수 있다면 충분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물건을 중개하게 된다고요. 다음 세 번째, 설명이 편한가? 자,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중개사는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거래가 되게끔 영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찾아온 고객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보면은 그 설명과 설득을 우리가 대신해주면 어떨까요? 이분들도 그 부담이 줄어드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이 물건을 두고서 설명할 내용들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 팜플렛처럼 제공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에 물건을 찾으러 오는 그 손님들이 궁금한 포인트는 딱 뻔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뭐 몇 층인지 몇 평인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조건일 뿐이고 진짜 그 사이에서 고르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가성비겠죠. 인간의 본능상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그 매력은 바로 가성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그런 물건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 물건의 장점이 뭔지 쉽게 말해서 가격 대비 또는 같은 조건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걸 설명과 사진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팜플렛이 있다면 더 쉽게 설득이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 방의 상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그 장단점을 딱 보여주면 더 쉽게 설득이 된다고요.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오히려 별거 아닌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관은 조금 낡았어요 라거나 옥상은 공용 공간이라서 단독 사용은 좀 어려워요 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뻔한 단점이에요. 아니 단점이 되지도 않는 게 다른 물건들도 다 그런 조건들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뻔한 단점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어요. 이걸 본 입장에서 보면은 단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소개해 주는구나 라는 어떤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죠. 진짜 누구나 감당 가능한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이런 건 한두 개 정도는 일부러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거래를 했던 분들에게 진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니, 다른 물건들 보면은 다들 장점만 말하니까 이거 뭔가 의심이 돼가지고 더 알아보려고 하고 더 고민했었는데, 제 물건은 뭐 이런 단점들까지도 딱 그대로 말하는 걸 보고서 좀 더 신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딱 그것만 감안하고 다른 조건을 보면 되니까 어떤 이 거래를 결심하는 그 고민도 쉽게 결심할 수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떤가요? 그냥 부동산에 물건 맡기고 기다리면은 진짜 후회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뻔한 소리 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에서 이 부동산 거래가 되는지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더 빨리 거래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 부동산을 맡긴다 라는 건 거래를 맡긴다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잘 하는 부동산에게 물건을 맡겨야지 빨리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물건을 홍보해주고 잘 설명해줘서 결국 거래까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맡겨야 한다고요. 정말 뻔하고 당연한 소리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런 부동산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뭐 그냥 리뷰 보거나 친절한 사장님이면 그냥 믿고 맡기는 게 정말 흔한 현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내 물건을 더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좋은 거래 파트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에 제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